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37살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겪은 엄청난 일을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이곳에 익명으로 힘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완전층 4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남자를 밝히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점잖은 스타일이시죠. 그래서 서로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래서 자기만 아니면 둘이 벌써 헤어졌을 거라고, 왜 결혼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히 시어머니가 결혼한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 남자와 연애하면서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의 시아버지는 수학교사 출신이라서 정확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 교무부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이라서 정말 성인 군자 같은 분이십니다. 주위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서 저의 시어머니가 저러고 다니는 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한숨만 쉬고 쓴웃음만 삼키는 게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도 바람 피운 걸 들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작년에도 친구들끼리 골프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놓고 남자와 근사한 루프탑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걸 딱 걸린 겁니다. 저희 부부가 근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와인을 마시며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본 거죠. 저의 시어머니 나이가 올해로 60인데 아무리 많아도 20대로 밖에 안 보이더군요. 하는 짓은 누가 보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는 저의 남편은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 와인바로 찾아가서 그 남자에게 지금 남의 엄마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죄송하다고 하며 도망쳤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먼저 꼬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혼자 와인바에 갔는데 그 남자를 꼬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 만났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3년 이상 연애하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만난 남자를 유혹해서 저렇게 넘어오게 하다니 시어머니의 남자 꼬시는 수완은 최고인 것 같더군요. 남편은 오늘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이혼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 돌부처인 거. 나도 여자인데 그런 사람과 무슨 재미를 보겠니? 그래서 내가 미쳐가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인생이 외롭고 심심해서 잠깐 머리가 돌아갔던 거야. 이걸로 끝이야. 내가 더 보기도 부끄럽고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다. 한 번만 더 너희한테 이런 꼴 보이면 개딸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남편은 아무리 미워도 엄마니까, 엄마가 눈물로 사정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린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라면 그때 확실히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일을 넘어가는 바람에 시아버지는 요즘 한동안 시어머니가 잠잠해진 줄 알고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3박 4일 일정으로 은퇴한 친구들과 지방의 귀농 비전 창업 설명회를 들으러 간 것입니다. 고향 친구 중에 녹지 블루베리로 대박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없는 그날들 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또 딴짓을 할까봐 걱정돼서 저희가 잠깐 모시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이제 정신 차렸다고, 남편이 저렇게 퇴직금으로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저 나이에도 창업 설명회까지 들으러 다니는데 나도 생각이 있지. 그 사이 남자를 만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좀 철들었나 보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출장 간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1시에 시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머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옆에 있는지부터 물었고, 제가 옆에 잠들어 있다고 하자 절대 남편한테 알리지 말고 혼자서만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서 저까지 겁이 나더군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몰래 바람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선 당장 남편을 깨워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탁인데 무시할 수는 없어서 저 혼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를 타고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새벽에 잠옷 바람으로 나와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차를 세우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입은 가디건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눈물만 흘리면서 어떡하면 좋냐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야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기 침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침실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대 위에 웬 남자가 나체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라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걸 보여주려고 저를 부르신 거냐? 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부르고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르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며 울며 사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아니고 이건 사람의 죽음 문제고 지금 어머니가 걱정해야 되는 건 아버지나 아들한테 비밀로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은 것이 어머니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냥 평소처럼 잠자리를 가진 것뿐인데 전날 과음해서 그런 건지 어쨌는지 한창 좋았던 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의식이 없길래 너무 놀라서 TV에서 본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따라하고 생수도 부어보고 손발도 주물러 보면서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애써 봤지만 남자는 살아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랍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일은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과 감식반이 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어디 숨긴다고 숨겨질 일인가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가 막히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고,
그때 시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확실히 그 못된 버릇을 고치거나 고치지 못할 거면 이혼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일이냐고요. 그리고 불쌍한 시아버지에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 얘기가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알아야 한다면서 연락을 했고, 시아버지는 놀라서 경찰서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은 경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자다가 죽은 남자가 시아버지의 같은 학교 출신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의 뺨을 치셨습니다. 야, 이 여자야, 네가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수많은 장난질 다 봐줬는데 그게 네가 이뻐서 봐준 거 아냐? 내 새끼 엄마니까 참은 거고 내 정신도 아니고 바라면서 약 먹으면서 참고 기다린 거야. 근데 피눈물 쏟으면서 참고 기다린 결과가 겨우 이거냐? 내 친구 꼬셔서 자다가 죽게 만든 거? 네가 인간이면 적어도 내 친구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 점자는 시아버지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숨도 안 쉬고 울분을 토해내는데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지켜보는 저희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게 저 여자 꼭 철저히 조사해서 죄값 받게 하라. 고 신신당부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서를 나와 집에 가버리셨고 저희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구치소에 있었는데요. 죽은 남자가 고혈압에다가 만성질환까지 앓고 있어서 타살 혐의가 없어서 금방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이 담긴 종이 상자와 함께 이혼 서류를 대문 앞에 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르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것만큼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 부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와 시어머니 중 누구와 인연을 끊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의 선택은 당연히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전화를 안 받자 집으로 찾아왔는데 남편이 문도 안 열어주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참고 참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쪽팔려서 더는 안 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 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에게 정말로 이번 딱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다시 눈물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내 편을 들어야 한다. 면서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면 내각의 딸이라고 정말 듣기에도 지겨운 똑같은 변명을 반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개딸이야. 아니, 해도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참아준 게 싫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문을 두들기면서 울며 하다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남편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올려봤자 소용없는 걸 알았는지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땐 어딘가로 가고 없었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이었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네요.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합의이혼 해야 할 때 재산 분할 요청을 하다가 시아버지가 안 먹히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작은 피해자 보상금만 받아 나갔다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남자를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디 가든 또 자기 나름대로 남자를 어떻게든 꼬셔서 잘 지낼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주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사연을 쓰고 보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드네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지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합니다. 까지 사랑합니다.